실리콘밸리의 부동산 뉴스, 부동산 소식, 부동산 전망, 그리고 그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들 제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부동산 아이린서입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좀 특이한 뉴스가 떴어요. 데일리메일에 떴는데 이게 뭐 여기저기 다 떴습니다. 미국의 과연 부동산 시장이 전망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 집을 살 수 있는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는 거는 집도 사고 좋은 잡도 얻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는 거죠. 저희 이민 세대로서는 정말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과연 집을 살 수 있는지 미국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자. 아이고 예뻐라.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과연 끝난 것인가 하는 건데요. 지금 76,000불 인컴, 연봉이 76,000불 이상인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미국 전체에 50개의 대도시 중에서 35개에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캘리포니아하고는 많이 떨어진 이야기고 특히 실리콘밸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가격이라서 여러분께서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셔널 와이드로 전체 미 전역에서 76,000불 정도는 벌어야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밀리가 67,500불 정도를 번다 했을 경우는 50개의 빅시티 중에서 35개에는 집을 살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1등이 바로 실리콘밸리 산호세가 나왔습니다. 대도시이기 때문에요. 대도시만 캘큘레이트 했고요. 뭐 작은 소도시, 뭐 에설튼이라든지 팔라알토라든지 쿠퍼티노라든지 무슨 로스알토스, 히어사라토가 이런 데는 카운트를 안 한 겁니다. 대도시로만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산호세가 됐는데 산호세가 미 전체에서 가장 홈 프라이스가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미디언 프라이스가 집의 평균 중간 가격, 평균 가격이 아니라 중간 가격, 제일 비싼 집부터 낮은 집까지 쭉 정렬을 했을 때 중간 가격, 그게 1.875 밀리언입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냐? 과연 33만 758불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33만 불이 안 되는 가구는 평균 집은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높죠. 피츠버그는 most affordable이에요. 가장 집 사기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홈은 18만 5천 불짜리고 하우스가, 그리고 셀러리는 4만 2천 불 정도가 있으면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33만 불이 안 된다, 가구당 가격이. 그러면은 평균 집은 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도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24만 9천 불이 있어야 되고 시애틀은 14만 불이 연봉이 있어야 되죠. 산호세의 경우는 안 나왔는데 세크라멘토는 10만 불 넘어야 되고요. 샌디에고는 16만 불이 넘어야지 집을 살 수 있다. 제일 높은 게 산호세인데 33만 불 이상이 있어야지 집을 어포더블 할 수 있다라는 넘버가 나옵니다. 뉴욕은 어떨까요? 네, 뉴욕은 12만 9천 불 정도로도 살 수 있고 보스턴이 13만 불, 그리고 5만 1,000불 버팔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국에 대한 전체적인 차트가 나왔습니다. 산호세가 1등 되었네요. 실리콘밸리 산호세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딱 넘버로 나온 거를 보자면 산호세 중간 집 가격이 187만 5천 불. 이런 집을 사기 위해서는 셀러리가 33만 불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이 11만 7천 불이라는 거예요. 산호세의 중간 집 가구들의 수입이 연봉이 11만 7천 불인데 집을 사기 위해서는 33만 불 정도 있어야 되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팀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샌프란시스코는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산호세가 1등, 샌프란시스코가 2등이 되었어요. 대도시 중에서. 미 전역에서요. 워싱턴 DC,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더
하우스 프라이스가 월등히 높고요. 샌디에고의 2배 이상. 그리고 뉴욕은 57만 8천 불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많이 팬데믹 때 엑소더스가 많이 일어나서 좀 줄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내셔널 홈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시자면 2000년대에는 한 5% 정도, 그리고 2010년도에는 마이너스 13%, 2008년도에. 그리고 나서 계속 올랐죠. 현재는 20% 정도 더 높다는 상황입니다. 홈프라이스 마켓에 가장 스트롱하고 아니면 가장 위크한 곳, 샌프란시스코 0.9, 시애틀 0.5, 댈러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샌호세가 가장 컸고요. 몰게지 레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몰게지 레이스를 보다면 30년 평균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5% 되고 4% 되고 이러니까 2%대의 집을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전부 기절할 정도죠. 그렇지만 사실 2010년만 보더라도 이 몰게지 레이트가 5%가 넘었어요. 2010년만 보더라도. 그리고 2000년도에는 7%, 8% 이렇게 됐었어요. 2000년도.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다시 여기서 올랐죠. 네, 여기까지고 뉴스는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는 리얼 에스테이트 뉴스 그냥 브리프하게 제가 자주는 매일은 못 보지만 가끔 보기 시작하는데요. 뭐 큐리 뉴스에 리얼 에스테이트 섹션이 있어요. 그럼 여기 뉴스 보면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산호세 오피스 빌딩, 구글에서 구글 밸리지라고 지으려고 하는 중이죠. 굉장히 넓은 부위입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홈세일 프라이스가 산호세의 페닌슐라, 산타크루즈가 어떻게 변했는지, 칼트레인하고 다운타운 산호세 타워, 빅 체인지스 니어 구글 빌리지. 그럼 구글 빌리지 근처에 굉장히 크게 뭔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구글 빌리지의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죠. 이렇게 멋있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여기가 구글 드리돈 스테이션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버스 정류소, 기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쪽 지역 샌페르난도하고 카힐 스트릿에 뭔가 지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산호세 지역의 구글은 여기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게 됐고요. 리얼에스테이트 뉴스는 리얼터닷컴에도 좀 나오는데요. 리얼터닷컴에 나오는 거 몰게지 레이트이 4.99가 됐어요. 5% 넘게 집을 사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30년 고정으로 더 오를까봐 그렇게 사신 분들인데 지금은 4.99%, 0.5% 정도, 5% 정도 first time since April 이후에 조금 줄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7월 28일 날 나왔을 때 5.3%였어요. 근데 8월 4일 날 4.99%로 더 낮아졌어요. 주식도 좀 올랐죠. 펜딩 홈 세일이 준에 대해서 준에 8.6%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진로우에도 보면은 이제 레이티스트 뉴스가 있어요. 몰게지 레이트이 좀 드랍했다는 거. 8월 3일 4일에 좀 힛 뉴스죠. 이게 좀 바이어분들에게는 반가울 수 있는 뉴스예요. 몰게지 레이트 좀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이게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몰게지 레이트에 대해서 몰게지 뉴스 데일리의 번더 행 크리티컬 클레임 펀드 헤링 퀄리티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인데 별로 중요한 뉴스는 오늘 없네요. 레드핀에도 뭐 뉴스가 있습니다. 하우스 마켓 뉴스 같은 것도 있고, 마이그레이션, 뭐 하우징 마켓 뉴스 같은 거.
레드핀에도 하우스마켓 뉴스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고 레드핀 진로 또 제가 보는 사이트 일단은 저희 고객분들이 거의 이 지역의 회사들을 많이 다니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주식들을 거의 다 미니멈 몇 주 정도씩 해서 저희 고객분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주식을 좀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이시 엄청 올랐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지역 요즘은 재택근무도 하니까 타 지역에 있는 테크놀로지 이런 데가 가장 하향이죠. 우버가 오늘 5.5%나 올랐네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오늘 오른 것 중에. 그리고 좀 떨어진 것들 루시드는 좀 여러 가지죠. 동네 다니다 보면 루시드 전기자동차가 다니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산타나로나 이런 데도 많이 루시드가 일부러 드라이빙을 하는 건지 진짜 오너가 드라이빙을 하는 건지는 몰라요. 근데 전기차의 기본 정책상 일단 몇 개라도 나오면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좋은 동네도 돌아다니고 길가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루시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인텔 같은 경우 좀 떨어졌고 루시드는 10%나 떨어졌네요. 9.75%.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 팬데믹 때 좀 많이 했죠. 테슬라는 천슬라라 그래서 1200대까지 했었는데 한 700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25불로 했으니까 보통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고전을 좀 했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 1% 넘게, 그리고 3% 넘게 한 게 에어비앤비, 이제 좀 리프트 4% 굉장히 올랐죠. 그리고 애플은 어딨죠? 애플도 분명히 애플 여기 있네요. 애플은 약간 떨어졌어요. 오케이? 이렇게 주식을 보면 이제 고객분들이 얼마나 당황할지 클로징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금을 주식을 팔아야지 다운페이를 하시는데 그거를 좀 못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날까지 막 기다렸다가, 제가 꼭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퍼스트 홈 바이어들, 이분 세컨드 홈 바이어들, 이분 third 홈 바이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이 정도 됐었는데 그때 팔으면은 충분히 넉넉했는데 막상 클로징 하려고 그러니까 주식이 뚝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주식은 2, 3일에 한 번씩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떨어졌다 반등하고 아니면 올랐다가 또 하락하고 올랐다 하락하고 2, 3일에 한 번씩 쭉쭉 빠지고 늦어도 한 4일에 한 번은 조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째 떨어졌는데 지금 팔기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딜레이 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작년, 재작년에는 팬데믹 때는 더 가지고 있어서 더 오를 걸 기대하셨고 올해에는 막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작년에 최고였을 때 테크놀로지 주식 그냥 평균으로 러프하게 봤을 때 작년에 가장 핫했을 때랑 올해 초 그때는 한 30%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대충 맞으세요. 물론 더 떨어진 것도 있죠. 반타작 난 것도 있고 작은 회사들 더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더 떨어지죠. 근데 대형 우량주들은 한 30% 떨어졌다가 지금 한 10% 정도 회복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0% 정도 더 올라야지만 최전성기의 가격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에 워낙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그렇게 손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과 부동산은 되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주식도 알아야 되고 주식 몰개지를 알아야 부동산 시장도 전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게 이런 것들인데요. 물론 더 좋은 사이트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요. 그렇지만 저는 대략적인 흐름만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요거는 별로 했고, 야후에서 파이낸셜 뉴스 같은 것도 좀 가끔 보고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있죠. 네, 26% 이 정도, 109%가 오른 이런 회사도 있네요. 오늘 하루에. 이런 건 거의 코인 수준이래나요? 이런 거 보면은 하루에라도 팔았다 샀다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진짜 전문가 아니고 진짜 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면 데일리 트레이딩 해서 남은 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한동안 생활비도 하고 하루에 몇만 불씩도 벌고 그러셨지만, 제 관점으로는 대형 우량주로 롱텀으로 가시고 매월 조금씩 가시는 거. 저점에는 여러분들이 못 사셔. 집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본 저희 고객들의 결과를 보니까 진짜 최저점일 때 한 1, 2년 있다가 바로 사시면 좋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들어요. 우리가 과거는 그래프를 볼 수 있지만 미래는 모르거든요. 주식도 또 똑같아요. 떨어졌을 때 한 5일 전 그때쯤 저도 사야지 했다가 더 떨어질 것 같고 막
호재가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좀 놔뒀더니 또 2, 3일 또 바짝 오르고 이렇게 돼서 조금씩 미뤄지는데 그냥 너무나 정말 아주 뭐 몇백만 불씩 한 번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꾸준히 몇천 불씩 뭐 몇만 불씩 정도는 그냥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게 또 좋으실 것 같아요. 우량주 위주로요. 미국 우량주 위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전혀 주식을 저는 전혀 주식 문외한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원하는데 분석 같은 거 없이 그냥 막 삽니다. 탑게이너는 그렇게 됐고요. 100%가 넘는 게 있죠. 그러면 가장 많이 떨어진 건 뭐냐? 34%가 떨어졌어요. 하루에. 그렇게 되죠. 이런 거를 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바이어분들께 보통 알려드리는 바이어분들 뭐 제가 줌 미팅을 하거나 할 때 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마켓 트렌드를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은행에서 내가 과연 100만 불을 빌렸을 때 얼마를 내가 과연 매달 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북가주에서 SF코리안이 좀 가장 웹사이트가 가장 유명하고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매매 양도 같은데 제가 프리로 집 같은 거 정리하고 또 팔거나 이럴 때 또 고객분이 한국 돌아가시면서 집을 파시는 경우 가구 같은 걸 다 놔두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들어가서 매매 양도에다가 무료 등록을 합니다. 무료 등록해서 뭐 농구대 있습니다. 화분이 있습니다. 침대 있습니다. 이런 거 사진만 몇 개 하면은 그날로 바로 유홀 가지고 오셔요. 젊은 분들이 아주 알뜰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여기 올리면은 그날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곤란했던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거의 사실은 100불이 100불, 1000불이 100불 뭐 이렇게 받으려고 몇 번씩 만나고 막 이러는 거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거의 다 무료로 내는 편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도 이사 나갈 때 저희 아들이 쓰는 농구대 뭐 이런 것들 있던 것들 했더니 바로바로 오셔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기분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당연히 젊었을 때 돈도 중요하고 하지만 paying forward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뒷사람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디 달라스토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조금 돈이 모자란 것 같은 노인분이나 군인분들 있으면 조금씩 내주시기도 하시면 그날 본인이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다가 정말 프리로 본인이 안 쓰지만 다른 사람 요즘 미니멀리스트가 또 유행하니까 그럴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서 프리로 많이 좀 내주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얘기를 했나요? 그러면 sfkorean.com이라는 데 들어가서 정보 코너에 생활 이민 정보를 갑니다. 그럼 여기 모게지 이자 계산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불이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불이거든요. 융자는 무조건 30년 고정이에요. 이자율은 지금 얼마라 그랬죠? 4.99라 그랬어요. 그럼 5라고만 그냥 계산을 한번 대략 해볼게요. 물가상승률 하지 말고 치면은 저희 강아지가 지금 누구 손님이 와서 저렇게 짖고 있습니다. 코코! 과연! 코코! 그러면 100만 불을 빌렸을 경우 은행에다 매월 내는 돈은 5,368불입니다. 굉장히 좀 오른 편이죠. 예전에는 5,000불 안 됐어요. 한 4,500불 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자율이 확 올라버리면 이거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지금 5%일 때 100만 불일 때 5,300불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만 불일 경우 융자기간 30년 만약에 7%가 된다. 그랬을 때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6,653불 한 1,000불 이상이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0만 불일 경우 30년 고정으로 해서 이자율이 3%다. 이랬을 경우 최고로 낮았을 때 4,200불이에요. 1,000불이 넘게 각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3%일 때, 5%일 때, 그리고 7%일 때 이렇게 한 2%씩 차이 나는 게 한 1,000불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집값이 좀 만약에 조금 줄어들더라도 매달 내야 되는 돈은 똑같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시고 과연 얼마가 들지 그런 거 하시고요. 또 클로징 하실 때 다운페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 저희가 오늘 제가 전화통화를 많이 보고 막 이거저거 데이터를 좀 보다 보니까 좀 알라미다에서 어떤 고객 한 분이 전화하셨어요. 싱글 패밀리 홈이 좀 사고 싶은데 알라미다 어떠냐? 그래서 알라미다 제가 보고 있는데 바닷가 쪽, 뷰가 보이는 쪽 이런 쪽은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특히나 리모델된 집, 이런 집들은, 또 마당이 있는 집, 이런 집들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물론 가격 책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100만 불짜리 집을 80만 불에 내놓으면 110만 불에도 팔리고, 그건 언제나 마찬가지죠.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만 100만 불짜리 집을 100만 불에 내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100만 불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서 한 30%밖에 방문을 안 합니다. 방문을 안 하면 집은 팔 수가 없어요. 선을 안 봐서 사람끼리 만나지를 안 하면 결혼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설명을 해줘도 만나야지 되는 겁니다. 집은 방문을 해야지만 그 중에서 바이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산 경우도 저희 고객도 있기는 해요. 그게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계시고 제가 여기서 비디오 투어만 해서 계약하신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한 뭐 10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고요. 결과적으로는 와서 충분히 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그 지역에 비슷한 집이 나오거나 비슷한 단지다, 비슷한 동네에 그 어떤 집이라는 거 대충 기억이 났을 경우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객이 뭐를 여쭤보셨냐면, 지금 이 고객은 이 집을 안 하기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죠. 이 집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어요. 캐빙턴 플레이스 알라미다라는 건데 현재 나온 가격이 139만 7천 불이에요. 마켓에 나온 지 13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방 3개, 목욕탕 3개예요. 그리고 집 사이즈는 1876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집은 카운티 레코드는 1770으로 되어 있고요. 베드룸도 카운티 레코드에는 2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오너는 뭐 베리파이 할 필요도 없고 알려줄 의무도 없고, 차이가 나니까 너가 알아서 인베스티게이트 해라, 이렇게 나온 상태예요. 집 모양을 한번 볼까요? 이 집을 고객분께서 좋아하셨어요. 집은 마루 같은 경우 아몬드 컬러, 이렇게 내추럴 컬러가 2022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2021년부터 약간씩은 조짐이 보였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벽 같은 경우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유행했고, 바닥도 그레이 컬러가 유행했고, 한 15년 전만 해도 체리 컬러, 블랙 컬러도 많이 했어요. 플로어를. 그렇지만 이제는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바닥은 아몬드나 좀 뉴트럴하거나 아니면 좀 밝은 원목 같은 색깔, 이런 거가 굉장히 편안해 보여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죠. 왜냐면 디자인 옷 같은 경우 10년이 지나면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아무리 디자이너 옷이라도 입으면 어딘가 좀 촌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유행이 다시 돌아온다지만 그런 유행은 좀 돌아오지 않는 편 같아요. 본인이 아주 소화를 잘하는 완벽한 모델이면 모를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취향이 아주 중요하고 본인이 편하면 되지만 그래도 트렌드에 맞는 게 기분이 더 산뜻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트렌드에 잘 맞게 되어 있어요. 아몬드 컬러에 벽도 전부 다 화이트. 화이트를 전부 이제 새로 색칠하시는 분이 브라이트 화이트 뭐 아무거나 막 하시는데, 사실은 디자이너 컨셉에 맞게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스위스 커피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천정, 벽 뭐 이런 거 다 한꺼번에 원톤으로 하는 게 다시 유행해서 액센트 컬러 같은 거 하나도 안 줘요. 2000 스퀘어핏 넘는 집, 하물며 뭐 5000 스퀘어핏 넘는 집들도 요즘은 원톤으로 그냥 흰색으로 다 해버리는 경우에, 흰색이 완전 브라이트 화이트가 아니죠. 스위스 커피나 아니면 아몬드 컬러가 약간 들어간 웜톤이거나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옛날엔 쿨톤이 유행했는데 다시 또 웜톤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픈 플로어 플런에 들어오면은 뭐 여기 뭐 라이트이 없네요. 이런 경우 포샵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집이 더 밝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정에 등이 없는 걸로 봐서 실제로 보면 약간 어두워 보일 수 있고요. 벽난로 같은 경우 옛날 거에다가 색칠만 해놨고요. 그리고 바닥은 바꿨지만 특별히 아주 많이 바뀌지는 않은 집 같아요. 천정에 뭐 리세스 라이트 없고 샹들리에도 없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된 집입니다. 이 집이 137만 5천 불에 나왔어요. 트윅스나 됐고,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은 디자인 컨셉, 저는 디자이너 전공이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지만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는 골드나 무슨 메탈을 섞어서 하죠. 골드, 블랙, 그리고 이 회색. 그렇지만 문 손잡이는 약간 안습이네요. 뭐 뉴트럴하게 돼 있어요. 북을 캐비넷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페이스가 좀 넓으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층들은 캐비넷이 너무 많은 거 싫어합니다. 어차피 투고 음식으로 먹거나 아니면 딜리버리, 여러가지 간편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있네요. 팬트리는 없어 보이지만 여기 있고, 깔끔하게 미니멀리스트 스타일로, 그리고 뉴트럴하고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깔끔하게 이렇게 집이 되었고요. 마당이 좀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들어와서 베드룸이 있습니다. 코코,
과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 사실 오래된 집이라서 이런 것들을 다 바꾸지는 않았어요. 이런 금색 이런 거 좀 촌스러운 금색이죠. 요즘 유행하는 브레스 색깔이 아니라 네, 그렇지만 뭐 믹스 매치로 블랙과 요즘은 실버, 크롬 그리고 골드 뭐 이런 거를 믹스 매치로 해도 참 예쁩니다. 손잡이는 좀 안습이에요. 손잡이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뭐 한 2~30불만 있으면 아주 예쁜 손잡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손잡이 하나만 바꿔도 하드웨어 한두 개만 바꿔도 집이 훨씬 멋있어질 수 있어요. 아주 액센트라고나 할까요? 그냥 빨간 옷 입는 것보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조금 눈길도 가고 좀 예쁘지 않습니까? 네, 이 집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집이 있다 그랬을 경우 이게 13일이 됐어요. 가장 핫할 때는 그날로 나가는 집 아니면 일주일 이내는 거의 95% 이상 나갔었어요. 그렇지만 13일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고객께서 이게 오픈하우스 한지 되게 오래됐고 그런데도 아직 안 나간 거 보니까 여기 집이 얼마 정도 오퍼를 내면 될까요?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저도 모르죠. 그거는 왜냐면 바이어들의 마켓이니까 바이어들이 어떻게 하실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해봤더니 이 집에 벌써 오퍼 날짜가 지났고 13일이니까 오퍼를 일주일 하고 오퍼를 바로 받았대요. 오퍼가 6개 들어왔는데 계속 내고를 하는 중인데 오너가 받고 싶은 금액은 1.8 밀리언이에요. 180만 불에 이 집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180만 불까지는 6개 오퍼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계속 내고 중이라고. 그래서 그 정도 가까운 가격을 낼 수 있다면 집도 구경하고 하라고 서로 웨이스팅 타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알라미다 지역을 한번 보면 사실 싱글 패밀리다 했을 경우는 알라미다 지역은 조금 틀려요. 하지만 일반적인 싱글 패밀리다 했을 경우는 보통 한 5,000 스퀘어핏은 좀 땅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라미다 지역에 캐빙턴 이게 지금 5,000 스퀘어핏이 넘고요. 그리고 그런 집은 딱 11개밖에 없습니다. 11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알라메다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 알라메다 지역에서도 베이팜 지역이 조금 인기가 더 높다 그럴까요? 더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베이팜 지역 요쪽.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 집 딱 한 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현재 마켓에 따라서 139만 불에 나온 것을 1.8 아니면 받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실정이에요. 이게 아무리 오래돼도 제가 한 뭐 90일 된 집도 봤어요. 90일 된 집 봤어도 나온 리스팅 가격에서 $1도 안 깎아줄 거야 이런 경우 있었고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항상 마찬가지죠. 뭐 60일, 80일이 되어도 오너가 그러면 난 이번에 안 팔아.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됐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10%, 20% 휙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디스카운트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Everything's negotiable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음번에는 제가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육이라 그래서 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뭐 다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을 시켰던 저희 고객들이 집을 사셨고 파셨고 어느 지역으로 가셨다가 이 지역 가셨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옆에서 같이 보았어요. 20년 넘게 계속 주변 사람들 보면서 우리 부동산 고객분들 계속 같이 보다 보니까 참 이런 거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100% 좋은 집, 100% 나쁜 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집을 만나는 거는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가 보는 거, 내가 보는 거, 아내가 보는 거, 친구가 보는 거에 이 눈이 다 틀려요. 그래서 부부가 집을 사신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너무너무 fall in love한 집을 사시는 게 그래도 3년 이상은 행복하게 가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파이낸셜리 너무 스트레치해서 사시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파이낸셜리 나아지면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굉장히 큰 낭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 만나면 최대한 스트레치해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집 몇백만 불짜리 집을 사시려고 그러면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조언은 드려요. 물론 본인이 정말 원하신다면 사셔도 되시죠. 그렇지만 좋은 로케이션으로 가는 거는 좋아요. 소음이 너무 세다든지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뚱뚱해도 키가 커도 키가 작아도 성격이 아주 나빠도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소음이 정말 많은 기찻길 옆 아니면은 프리웨이 바로 옆 아니면 아주 대로변에 마당이 있는 집 그리고 커브길에 뒷마당에 거의 없는 싱글 패밀리 이런 집을 사셨어도 본인이 행복하시면 힘도 나고 기가 살아서 잘 돼요. 특히나 어떤 집들은 뭐 가라지에서 남편이 죽은 집도 있어요. 그런 끔찍한 집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에는 이런 집도 안 돼요. 저런 집도 안 돼요.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렸어요. 제가 루키일 때,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어린 마음일 때 넘버로만 보고 숫자로만 보고 팩트로만 봤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죠. 살다 보면은 라이프가 항상 오르막길일 수가 없어요. 오르막길이었다 내리막길이었다 또 아니면은 물론 계속 오르막길인 분들도 있고 계속 평안한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그렇지만 항상 예측할 땐 미래의 일은 모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은 하셔야 돼요. 너무나 스트레치해서 뭐 40개 50개 집을 사셨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리신 분도 봤어요. 그때는 금방 밀리어네어 이상이 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너무나 여유자금 없이 계속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에이션들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 발전하는 걸 봤기 때문에 본인도 계속 발전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 분들은 좀 안 그렇죠. 평상시대로 그냥 평범하게 변화 없이 아버지가 살던 집 내가 살고 내가 살던 집 자녀에게 주고 그냥 그 낡은 집에서 계속해서 그냥 변화 없이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호기 있게 완전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족적인 그리고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들었거나 전쟁을 극복하고 이겨가지고 지금 11대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자란 한국 분들은 조금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좀 안정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 편안하고 마음 편한 집을 사시도록 좀 말씀드려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리스키한 거를 없애는 게 더 오퍼추니티를 잡는 것보다는 지금 시기에는 가장 나은 것 같고요.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본인이 많이 살고 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미신 같은 것도 믿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방면을 보다 보니까 종교가 다르신 분 아니면 종교가 같더라도 뭐 사주팔자도 보고 그러시는 기독교인 분들 또 어디서 점도 보시는 기독교인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다 나쁘다고 평가할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우울해지고 뭔가 기가 빠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경우는 나쁜 집은 사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뭐든지 잘한다. 저보다도 판단을 더 잘하시고 아주 잘 정말 적재적소에 잘 사시는 고객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그때 완전 잘 뻗는 시기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불공을 많이 들이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하죠. 종교하고는 뭐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또 제가 믿는 게 제가 수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통계를 좀 믿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다 보니까 사주팔자 그리고 풍수지리 이런 게 거의 통계하고도 많이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 분들 만나시면 진짜 사주팔자 같은 거 아니면 풍수지리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풍수지리에서 좋다 하는 게 제가 봐도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 네모 반듯반듯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막 뚫려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 없어지고 그게 풍수지리의 기본이에요. 인도 분들도 이 지역은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중국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인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문 방향이 어때야 되고 어떤 방향이 좋고 뭐는 어떻고 집안에 무엇을 들이면 안 되고 들이면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집대성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는 아니지만 안 좋다 그러는 걸 굳이 집에다가 끌어다 놓을 필요는 없죠. 거울 놓는 위치, 침대에 놓는 거,
대문 방향, 하다못해 대문 방향이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차츰차츰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알라미다 이후에 산타클라라, 쿠퍼티노, 팔로알토, 로스알토스, 산타클라라 카운티지요. 거기를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리콘밸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트베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 전 지역을 커버하기도 합니다. 저희 에이전트가 많이 있어서요. 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부동산에 관해서 실리콘밸리 부동산 브로커 아이린서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 뉴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